지식인도 보면 막 이제 댓글들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변호사랑 상담을 하실 때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상담하면서 초반부에 많이 듣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랑 상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상담하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두로 상담을 하는 경우 1번, 그다음에 서면으로 상담하는 경우 2번, 이제 이렇게 나누신다라고 하면, 구두로 상담할 때는 시간의 역순대로 질문을 한다. 서면으로 질문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질문을 한다. 서면으로 상담을 할 때는요, 그 사실관계를 쭉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를 이제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그 글을 보고 그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솔루션들을 찾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꼼꼼하게. 반면에 이제 구두로 내지는 대면에서 직접 상담을 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역순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뭐가 문제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단계 앞으로 나가죠. 뭐 때문에 고소가 됐느냐, 이런 사건 때문에 고소가 됐다. 그럼 고소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 왜 고소를 했느냐, 이런 이제 쭉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쭉 이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실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분하고 1시간 이상을 이제 상담을 했어요. 1시간 이상은 상담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쭉쭉 뭘 좀 물어보려고 하면 이제 그분께서도 잠깐 기다려봐라, 이제 곧 얘기할 거다, 이제 내 얘기를 더 끝까지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냐,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해서 쭉 들었는데 거의 한 2시간 그렇게 쭉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좀 지쳐가지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결국에 그분이 궁금했던 거는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이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가 듣는데 2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이제 변호사 연차가 얼마 안 됐을 때 경력이 좀 짧다 보니까 일단 다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근데 결국에 그분이 궁금한 거는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언제가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그분한테 드려야 될 답이었고, 그분이 듣고 싶어 했던 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과 그 답이 나오는데 2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시간 순서대로 이제 작성하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간 순서를 그러니까 그분의 살아온 역정을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받을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고소를 당했다든지.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된 일을 처음부터 쓰시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당사자 상대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건의 발단이 맨 처음이 된 게 언제인지, 상대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고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한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 내가 2018년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A를 알게 됐다. 2019년도에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언제 돈을 빌려주면 이제 어떻게 돈을 갚겠다라고 이자는 얼마 주고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러고 나서 약속된 그 변제 시기가 됐는데 아직 아무런 답도 없고 돈 달라고 독소했더니 잠수를 탔다.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가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이제 적으라고 하면 네. 육하원칙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육하원칙이랑은 다른 방법이 그렇죠. 그 육하원칙이라는 거를 굳이 꼭 다 지킬 필요는 없는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결국 육하원칙에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언제 그런 건데요? 어떻게 한 건데요? 누군데요? 다 나오잖아.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육하원칙을 딱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너무 이제 설명이 빈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육하원칙 꼭 맞춘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났을 때는 역순으로 서면을 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제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되게 간단하게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쓰기는 좀 지면의 한계상 어려우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제일 정답에 가깝겠죠. 어차피 답변을 하면서 그게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질문에 근접한 답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거고, 근데 거기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이제 직접 또 문의가 오시니까요. 제일 부정확한 게 지식인이에요. 거기다 질문하는 게 되게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지면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뭐 시간이 안 되시면 뭐 전화로라도 어쩔 수 없이 지식인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 지식인도 보면 막 이제 댓글들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위험할 정도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 분들이 막 본인들의 경험상 내가 옛날 이런 경험이 잘 안다 쭉 다시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을 한 거는 딱 그것만 알아요. 모든 걸 다 경험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만 경험해가지고 거기에 다 한 것 같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런 거 답변 보실 때 판단할 때 잘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변호사랑 상담을 하실 일이 있을 때 또는 저랑 상담하실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상담이 될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